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기생충과 말라리아 퇴치에 힘쓴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는데요. 그 수상자와 연구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은 한마디로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과학자들에게 수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윌리엄 캠벨하고 이제 사토시 오무라 그리고 푸이오라는 분이 올해 수상자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모두 기생충약을 개발한 분입니다. 그리고 모두 80대를 넘기신 분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푸이오 선생님이 좀 탔으면 했어요. 이분이 되게 제일 제가 보기에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데, 예. 노벨상이 이거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잖아요. 그래서 매년 후보에만 올랐다가 못 탔는데 이번에 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일본의 오무라 교수하고 아일랜드의 캠벨 교수, 이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 치료제 개발을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만든 약이 아이버맥틴이라는 약인데요. 예. 이 약이 그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 지방에서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기생충이 있어요. 그 약이 회선사상충이라는 건데요. 이거 기생충의 유충이 사람 눈으로 가서 눈을 멀게 합니다. 실제로 그 나라들을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어린 아이한테 의존해서 이제 길을 건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 네네. 원래 그 전에 쓰던 약이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거의 쓰질 못할 정도였는데 이 약 덕분에 회선사상충이 이제 크게 줄었고 실명하는 분들도 이제 크게 줄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 두 과학자가 기생충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발견하게 된 연구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이 연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으로 쓰는 그런 것들은 되게 다양해서 얻은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텍솔이라는 항생제 같은 것도 주목나무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네. 이분들은 그 스트레토마이시스라는 그 토양에 사는 박테리아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 박테리아를 토양에서 뽑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배양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걸 모두 성공한 분이 이제 오무라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캠벨 선생이 그 박테리아가 내는 물질 중에서 아이버맥틴의 성분을 추출한 거죠.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역대 12번째 여성의학상 수상자, 이 중국의 투유유 교수죠. 그죠? 네. 이번에 이 300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다가 또 시도하다가 거듭하다가 이 드디어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교수가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는 또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이 치료 효과가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환자가 좀 드물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 말라리아는 원래 한 해에 한 200만 명 정도를 죽이던 되게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생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존 치료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 내성이 생겨서 쓸 약이 없었어요. 그냥 흑소문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투유 선생이 그 중국의 이제 전통 의학서를 보고 거기서 이제 개똥쑥이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요. 그래서 개똥쑥에서 그 아르테미니신이라는 약을 추출해냅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드라마틱하냐면 아직까지 내성이 이렇게 뭐 보고된 적도 별로 없고, 그 말라리아 사망자가 200만 명에서 60만 정도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거든요. 그 정도면 인류에 정말 큰 공헌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이 이렇게 기생충과 말라리아 전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한 과학자에게 수여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회선사상충은요, 이제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이제 사하라 남쪽에만 유행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역시 아프리카에서 주로 유행하고요. 네. 근데 이 오무라나 이 캠벨의 고향인 그 일본과 아일랜드에는 이런 기생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생충의 치료약을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과학자한테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어도 이제 지구 반대쪽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럼 연구를 해야겠다. 예. 이런 마음을 노벨상위원회에서 이제 알아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뭐 연구 성과뿐 아니라 인성도 좀 훌륭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80대 고령이에요. 세 분 전부 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로상의 느낌도 좀 나고요. 근데 이 일본에서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3명이나 배출됐고요, 이미. 중국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게다가 여성이 이 노벨 과학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는 후보에도 아직 못 올랐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변명을 하자면 이 노벨상이라는 게 원래 한 20, 30년 전에 한 연구를 가지고 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뭐 오무라나 튜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거의 40년 전에 한 연구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다운 연구를 시작한 게 1990년대부터예요. 네. 그때서 비로소 이제 돈도 좀 생기고 연구 장비도 괜찮은 걸 썼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노벨상을 못 하더라도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한 제가 보기엔 10년 정도 있으면 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학생들이 이제 기생충은 좀 없어지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좀 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민감한 질문에 보기에는 예. 말라리아 백신이 이걸 만들면 노벨상이 유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분야인 이 기생충 연구 또한 기초의학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기초의학 분야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세계와 경쟁할 정도가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세계적 학술지라고 불리는 그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런 데 우리 과학자들이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서 제가 좀 민감한 질문, 뭐 우리나라는 왜 후보자도 없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앞으로 어떤 지원, 노력,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300번 정도 실패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 어린 시절을 좀 보면은 되게 독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애들이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가 되려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좀 책을 읽는 풍토를 좀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좀 그게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기다려줘야 하고 독서가 좀 원활하게 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 교실 서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